제가 이번에 차를 하나 구입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봤는데요. 농협 캐피탈에서 하는 농축협 특화 상품이 저렴했어요. 농축협 농협 캐피탈 특화 상품 참 좋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새로운 쌀 목표 가격 19만 6천 원이 국회 논의의 출발점이자 하한선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목표 가격이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018에서 2022년산 쌀 목표 가격을 정하기 위한 논의를 재개했습니다. 6일 열린 전체 회의가 파행된 지 꼭 6일 만입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농식품부가 지난 1일 새로운 목표 가격으로 18만 8,192원을 제시하자 농민들을 무시하는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며 논의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농식품부와 민주당은 8일 당정 협의를 하고 19만 6천 원이라는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농식품부가 쌀값 변동률만을 감안해 산출한 18만 8,192원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후 플러스 알파를 한 가격입니다. 정부가 당초 내놨던 가격보다 7,808원 높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당정이 선정한 목표가 19만 6천 원은 최종 가격이 아닌 앞으로 논의를 위한 가장 낮은 수준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희는 19만 6천 원 자체가 쌀 목표 가격 논의를 위한 출발점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률이나 생산비 상승 등을 고려해서 목표 가격이 적어도 20만 원 이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농식품부가 산출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목표 가격의 정확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3년에서 2017년까지 물가 상승률은 6.3%인데 이를 반영하면 목표 가격은 19만 9,844원이 돼야 한다며 정부가 산출한 금액과 5천 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전체 회의에서는 정부 양곡 방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쏟아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2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물가 관계 차관 회의에서 공공비축미 5만 톤을 시장에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수확기인 10월과 12월 사이에 정부 양곡을 방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이러한 사상 초유의 수확기 구곡 방출에 농업계는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이계호 장관은 서민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높은 쌀값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며 공공비축미 5만 톤 방출은 차관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 양곡 방출 계획을 철회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NBS 뉴스 최다혜입니다. 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쌀 목표 가격 수정안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리포트 보고 오셨습니다. 그럼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다혜 기자, 쌀 목표 가격과 관련해서 여야 간의 이견이 큰 상황인가요? 네,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쌀 목표 가격 논의의 출발선을 놓고 여야 간의 이견을 보였는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협의에서 제시한 19만 6천 원을 토대로 논의에 들어가자고 제의했지만 이에 반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물가 상승률만 반영한 19만 9,844원을 기준으로 삼자고 맞선 겁니다. 네, 그리고 한때 야당이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상임위가 파행을 빚은 적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목표 가격은 쌀 80kg 한 가마당 18만 8,192원이었습니다. 기존 목표 가격 18만 8천 원보다 192원, 0.1% 오른 수준인 겁니다. 야당은 정부가 물가 상승률을 쌀값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해 한때 상임위가 파행을 빚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정부가 내놓은 18만 8,192원, 이건 어떻게 산정된 겁니까?
네, 농림축산식품부가 현행 법령에 따라 산정한 가격인데요. 기존 목표 가격 18만 8천 원에 최근 5년과 그전 5년의 쌀값 변동률을 대입한 겁니다. 변동률이 0.1%에 그쳐서 가격도 192원밖에 오르지 않았고요. 물가 상승률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현행 법령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은 반영이 안 되는 거군요. 네, 농식품부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새로운 쌀 목표 가격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관련 법률 개정이 아직 되지 않았다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쌀 목표 가격 19만 4천 원이 실질적인 정부안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19만 4천 원이라는 가격의 산출 근거는 뭔가요? 정부는 이 가격의 산출 근거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농민신문이 확인한 결과 현행 법령에 따라 산출한 가격과 물가 상승률만 적용한 가격을 균등하게 반영한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2012년에 비해 2017년에는 소비자 물가가 6.3% 올랐는데 기존 쌀 목표 가격 18만 8천 원에 이 6.3%를 적용하면 19만 9,844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산출한 18만 8,192원과 물가 상승률 적용 가격 19만 9,844원의 중간 가격인 19만 4,018원을 토대로 19만 4천 원이란 가격을 내놓은 겁니다. 네, 그런데 당정협의회에서는 19만 6천 원을 제시했는데요. 이 정부안에다가 2천 원을 더 얹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실질적인 정부안 19만 4천 원에 농가소득 안정 차원에서 2천 원을 더 얹었다고 설명합니다. 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년 목표 가격 재설정 이후 5년 동안 쌀 직불금을 통해 농가 수취액을 목표 가격의 99.3%까지 보전했다면서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보전을 위해 0.7% 이상의 추가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 정부안에 2천 원을 더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쌀 목표 가격 논의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맞물려서 정기국회에서 마무리돼야 하는데요. 따져보면 시간이 채 20일도 남지 않은 겁니다. 이에 따라 목표 가격은 정치적 타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국회에서는 쌀 목표 가격을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네, 국회에서는 새 목표 가격으로 20만 4천 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계호 농식품부 장관이 제시한 19만 4천 원 플러스 알파 중 알파가 최소 10,000원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민주평화당 관계자는 20만 4천 원은 사실상 농해 수입 모든 위원들이 내심 생각하는 마지노선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 야당 의원들은 20만 6천 원 선을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농민들이 납득할 만한 새로운 쌀 목표 가격이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최다희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도 이제 옛말이 되는 걸까요? 요즘 아침밥을 거르거나 집밥을 먹는 대신 외식이나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들의 곡류 소비량은 점점 줄어들고 육류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한국인의 식습관을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원생 최혜선 씨는 일주일에 3번 이상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합니다. 항상 학업에 쫓기다 보니 시간도 부족하고 혼자 사는 자취생 입장에서 집에서 몇 끼마다 밥을 해먹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는 자주 안 먹고 혼자 먹으면 맛도 없고 요리도 해먹기 귀찮고 설거지도 많아서 집에서는 자주 안 먹는 편이에요. 이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요즘에 많이 나와 있어서 편의점을 애용하는 편이에요.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밖에서 먹는 것 같아요.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4,416가구 10,000명의 건강 수준을 분석한 2017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인들의 식습관은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곡류 섭취량은 289.3g으로 10여 년 전과 비교해 8%나 줄어든 반면 육류 섭취량은 116.2g으로 같은 기간 비교해 29.3%나 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집에서 밥을 해먹는 경우보다 외식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인의 하루 에너지 섭취량은 지난해 남자 2,239칼로리,
여자 1639칼로리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 하지만 지난해 집밥으로 에너지를 섭취하는 비율은 38.3%로 2005년보다 20.3%포인트 떨어진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외식으로 에너지를 섭취하는 비율은 작년 29.5%를 기록,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의 하루 1회 이상 외식률은 32.6%로 2008년 24.2%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아침을 굶는 이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아침 식사 결식률은 2005년 19.9%에서 지난해 27.6%를 기록했습니다. 음료, 과일 등 편의식품을 통한 에너지 섭취 비율은 2005년 10.2%에서 2007년 24.8%로 2배 이상 증가했는데 맞벌이 가정이나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간편식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MBS 뉴스 김아영입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을 농작물 재해보험이라고 하죠. 농민들에게 큰 보탬이 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지원 범위가 더 확대됩니다. 오주석 기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NH손해보험은 농촌의 현실을 반영해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 중 9개 작물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대상 품목은 양파, 포도, 오디, 매실, 복분자, 자두, 복숭아, 오미자, 무화과로 내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작물들로 선정했습니다. 먼저 양파 농작물 재해보험에는 품질보장 제도가 신설됩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양파 크기가 평소보다 작거나 모양이 고르지 않을 시 보장해주는 제도로 과수가 아닌 밭작물에 품질보장 제도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양파는 수확량의 무게로 피해를 산정했지만 수확량보다 품질을 고려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양파 수확량을 조사할 때 최대 지름이 6cm 미만이면 피해 정도에 따라 80% 또는 100%까지 피해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복숭아는 올해부터 세균성 구멍병 피해까지 보장됩니다. 세균성 구멍병은 빗물에 녹인 병원균이 바람과 함께 퍼져 과실 표면과 잎에 반점을 일으키는 병으로 농가들의 골칫거리였습니다. 이 밖에 포도는 나무손해보험 특약을 통해 한 그루당 보상 가격을 기존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올렸고 오미자는 사업지역을 5개에서 7개로 늘렸습니다. 기존 경북, 문경 등 5개 지역에 이어 경남, 거창과 강원, 인제가 새로 추가되면서 해당 지역 농가들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농가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많이 지급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상품을 개선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서 아직 보장을 안 해주고 있는 병충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다 보장을 해줄 수 있도록 상품을 개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농가의 현실을 반영한 농작물 재해보험의 품목 개선이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S 뉴스 오주석입니다. 올해 유례없는 폭염과 폭우로 인해 아주 심기 시기를 놓친 배추 농가들의 작황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일부 지역에선 배추 밭대기 거래 계약 파기나 값 후려치기로 인해 농민과 유통인들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밭대기 거래 이후 발생한 피해 분쟁에 대해 법원이 농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부 유통인들의 갑질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을 배추 주산지인 충북 청주 낭성면 일대에서는 보통 8월 20일 전후로 아주 심기에 들어가는데 올해는 폭염과 잦은 비로 때를 놓치는 바람에 8월 말과 9월 초에 아주 심기를 한 농가들이 많았습니다. 8월 20일 이전에 아주 심기를 한 배추는 잘 자란 반면 9월 초에 옮겨 심은 배추는 결구 형성이 덜 되는 등 작황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작황이 부진한 배추밭을 중심으로 밭대기 거래 계약 파기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 배추값이 약보합세인데다 상인들의 반응도 시큰둥해 계약금이 아예 오가지 않았거나 계약 이후 작황이나 시세를 살펴보고 상인들이 발길을 끄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밭대기 거래와 관련해 농민들과 유통인과의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배추 밭대기 거래 이후 발생한 농작물 하자 피해 분쟁에 대해 법원이 농민의 손을 들어준 일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평창군에서 고랭지 배추를 재배하는 농민 장명규 씨는 당시 유통인과 약 8,000평의 밭대기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아주 심기한 지 40일 된 배추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유통인은 배추를 인도받은 지 20일 후 추대가 발생했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고 하니까 연장을 시키다가 건을 잡아가지고 평수가 부족하니 그래가지고 승량도 하고 너무 실이 오래가고 그러니까 추대가 전부 들이 민사 소송을 한 거죠. 이에 법원은 농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는 농산물에 하자가 없었고 밭대기 거래 이후 밭에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이를 무조건 농민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하자 발생의 원인은 배추가 폭락으로 출하 시기를 정하지 못하여 관리를 소홀히 하였던 원고 기업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서 원고 기업에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농민의 포전 매매에 있어 관리 책임의 이전 시점 및 하자 발생의 원인 등에 대해 판시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밭대기 거래 이후 발생한 피해 분쟁에 대해 농민의 손을 들어준 법원. 이번 판결이 유사한 상황에 놓인 농민들이 참고할 만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최서영입니다. 겨울 파종 시기가 다가오면서 겨울 작물을 심으려는 농민들의 막바지 손길이 바쁜데요. 그런데 밀을 심던 농민들이 보리를 심는 경우가 늘면서 내년에 보리가 과잉 생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제대로 된 보리 가격을 받지 못해 농가 소득 하락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대한 밀포대가 쌓여 있는 것이 보입니다. 지난해 수확했지만 출하되지 못한 밀이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겁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이처럼 출하되지 못한 밀의 양은 전국적으로 18,000톤에 이릅니다. 최근 3년간 수확한 밀이 여전히 창고에 쌓여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농가들이 겨울 작물로 보리를 택하고 있습니다. 밀 거의 생산을 위해서 조합의 수매를 못 하다 보니까 대체 작물로 보리를 심게 되죠. 아마 거의 밀 심는 면적만큼 많은 면적의 보리가 파종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정부는 농협계약 재배량과 시장 수유량을 합친 12만 톤을 보리의 적정 수유량으로 보고 있는데 올해 초 생산량이 수유량을 넘어서면서 공급 과잉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어서입니다. 금년도 봄에 보리 수확기 때 과잉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작년에 한 10만 톤 정도 생산되던 보리가 금년도에는 15만 톤 정도 그렇게 생산이 되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농협을 통해서 특별 매입을 해서 과잉 문제를 좀 해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농협이 보리 초과 생산분을 전량 수매하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올가을 보리 파종 면적이 늘게 되면 올해와 같은 공급 과잉 사태가 내년에도 반복돼 농가 소득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보리의 산지 거래 가격은 40kg 기준 47,000원 정도였지만 올해는 3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 원가량 낮아졌습니다. 또 2014년 55.1%에 달했던 농가 소득률은 2016년 45%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재배 농가 수가 줄어들어 소폭 회복하는 데 그쳤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계약 재배 이해 물량의 파종 확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쌀보리 같은 경우는 37,000원 수준에서 이제 계약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과잉 생산이 되게 되면 그보다 10,000원 낮은 27,000원에 이제 농협에서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점들 감안했을 때 보리 과잉 생산이 되면 농가 소득에도 굉장히 악영향이 올 수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보리 심으실 때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MBS 뉴스 신건입니다. 지난 10월 초 한반도를 덮친 제25호 태풍 콩레이. 그 강력한 태풍이 핥히고 간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지금 복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광양시 진월면. 이 마을은 국내 양상추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곳입니다. 한 달 전 태풍 콩레이가 닥쳤을 당시 양상추 재배 농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파리 끝은 다 썩었고 말라버린 것도 눈에 띕니다.
물에 오랫동안 잠겨있던 양상추의 뿌리가 다 무르거나 썩어버렸습니다. 뽑아볼까요? 네. 뿌리가 없다니까요. 이 마을에선 양상추 380여 농가 24가구가 수해 피해를 봤고 피해 금액만 해도 수억 원에 달합니다. 자식처럼 키운 양상추를 제 손으로 엎어야 하는 농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태풍 콩레이로 인한 또 다른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경북 영덕군 강구면에 위치한 해안마을인 이곳은 태풍 콩레이가 덮쳤을 당시 국도를 타고 넘어온 바닷물이 수심 2.3m까지 차올라 마을 전체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삶의 터전인 집이 잠기고 차가 떠내려가는 등 사상 최악의 재난이 발생한 건데요.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마을에는 그때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태풍 피해도 피해지만 농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건 바로 와닿지 않는 정부의 지원 제도. 태풍 등의 피해로 인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가옥이 침수되거나 개인 자신이 피해를 입으면 어느 정도 보상이 되지만 농업에 대해서만큼은 보상이 전혀 되질 않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 지역 농민들의 시름을 달래줄 실질적인 재해 대책법이 절실해 보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우리 과일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2018 대한민국 과일 산업대전이 내일부터 사흘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과수농협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국산 과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 확대를 유도해 과수농가의 경영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장에는 과일 간식과 컵과일 홍보관, 과일 신품종 소개관, 과일 가공식품관을 비롯해 다양한 볼거리가 준비됩니다. 또 과일 요리 경연대회와 과일 장터, 초특가 경매 등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부대 행사도 풍성하게 꾸며질 예정입니다. 올해도 광양 백운산 자락에서 대봉감 수확이 한창입니다. 지난해 대봉감 농가들은 태풍을 맞아 출하 가격에 큰 손해를 봤지만 올해는 늦봄까지 이어진 한파와 여름 내내 지속된 폭염으로 지난해보다 수확량이 30%가량 줄어들면서 제가격 그대로 인정받아 농가들이 수확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광양 대봉감의 가격은 15kg 한 상자에 4만 원 선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대호지농협 건조 저장 시설을 시작으로 2018년산 공공비축미국 수매를 오는 22일까지 진행합니다. 총 수매량은 2,717톤으로 매입 품종은 삼광과 세일미입니다. 농가별 배정 기준은 신설된 논타작물 재배 실적과 지난해 수매 실적, 벼 재배 면적 등을 적용해 결정됩니다. 수매 정산의 경우 농가가 수매한 달 말일까지 중간 정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최종 정산은 쌀값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방침입니다. 전남도가 실시한 2018년 시군 농정업무 종합평가에서 고흥군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고흥군은 첨단 농업과 농식품 가공산업, 인력지원센터 운영 등 6개 분야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흥군은 앞으로도 첨단 과학과 연계한 스마트 농업 전환으로 농업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인천 지역 최대 김장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장 나눔 행사에는 기업 임직원과 자원봉사자,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에 담금 김치는 24톤, 10kg 2,400상자 분량입니다. 사랑의 김치는 인천 지역 37개 사회복지시설과 홀몸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에 전달됐고 서해 5도에 계신 홀몸 어르신 500가구에도 택배로 운송됐습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풀어쓴 농업백과 코너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농약의 허용 기준과 관련된 PLS에 대한 관심이 크실 겁니다. 하지만 워낙 용어도 어렵고 정확한 기준을 알기가 까다로워서 골치만 아프셨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 내년 1월에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PLS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PLS.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가 과연 무엇인지 다들 궁금하셨죠? PLS 제도는 국내에 사용이 등록됐거나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농약을 사용하는 기준이 보다 엄격해지는 건데요. 특히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의 경우 일괄적으로 킬로그램당 0.01mg 이상이 검출되면 적발되고 해당 농산물은 폐기 후에 출하가 금지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고추와 취나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고추에만 등록된 뷰프로페진 농약을 취나물에 사용했는데 검출량이 0.03ppm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까지는 농약의 최저 기준이 0.05ppm이라서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취나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0.01ppm 이상 검출됐으니 부적합으로 판정받게 되겠죠. 이로써 농약 허용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농산물들은 시중에 유통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농산물들을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PLS의 본격 시행을 한 달 반 남짓 남겨두고 있는 지금 농민들은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진딧물 약재 하나를 만병통치약처럼 써왔는데 작물마다 병해충에 적용되는 농약을 일일이 다 다르게 사용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사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다수가 고령층인 농민들이 작물마다 어떤 농약을 사용해도 되는지 그 정보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고 무엇보다 등록된 농약 자체가 부족한 실정인데요. 현재까지 200여 작물 460여 종 농약에 대해서 약 7,600여 개의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돼 있지만 쌀과 고추 같은 주요 품목을 제외한 소면적 재배 작물들의 경우에는 그 설정 기준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불어 항공 방제 등으로 인해 자신이 뿌리지도 않은 농약에 오염돼 피해를 입는 농민들이 생길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재배하는 작물의 경우 제도 시행 이전에 사용한 약재가 제도 시행 이후에 검출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연말까지 만여 건으로 잔류 허용 기준 등록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토양에 잔류하는 농약의 경우 인체에 무해한 수준에서 허용하고 항공 방제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수확하는 농산물에만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보완책도 내놓았는데요. 농민들은 여전히 세밀한 보완책을 세운 후에 PLS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유통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부터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플러스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